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이 한국 반도체 간판 기업 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깜짝 호실적을 내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다시 한번 구만전자를 향하는 모습인데요. 이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미국과 또 대만 반도체 간판주를 집중 매수했다는 데이터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3년여의 침묵을 깨고 반등하기 시작한 삼성전자, 그리고 고평가 불안감이 돌았던 엔비디아. 그런데 왜 한국 투자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삼성전자를 팔고 미국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이 최근 월가 일각에서 이례적으로 엔비디아 추격 매수 경계론이 따랐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이 개인적인 경험도 살짝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달 7일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최근 한 달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약 5조 4,709억 원, 또 3,891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5일 하루만 보면요, 동학개미들이라고 하죠. 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1조 7,272억 원 어치를 순매도해서 올해 3월 2일 약 1조 5,423억 원 이후에 최다 매도 기록을 냈습니다. 이 전날인 4일 순매도 금액이 1조 2,311억 원이었는데 요거를 합치면 이틀간 3조 원 넘게 내답한 셈인데요. 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워낙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으로 등극할 만큼 인기를 끌면서 이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국내 반사회가 된 것 아니냐는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진 셈이죠. 반면 한국 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요, 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미국 혹은 대만 반도체 주식이었습니다. 이 순매수 1위 종목은 AI 인공지능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유명하죠. 엔비디아였고요. 이 순매수가 9억 1,860만 달러, 약 1조 2,700억 원이었고요. 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요즘 인기인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이어서 3위부터 5위까지는 순서대로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상장지수 펀드죠. 그래니쉐어스 2X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 또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우리가 파운드리로 많이 부르죠. 대만 TSMC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순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도 금액을 볼까요? 이 모두 합쳐서 약 5조 8,600억 원이었습니다. 이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순매수액을 전부 합친 금액이 총 18억 1,816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5,136억 원인데 그 2배가 넘는 규모인 셈이죠. 자, 그러면 주가 상승률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똑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 확실히 한국 반도체 간판 기업들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 이후부터 한 달간 약 13%,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2% 올랐는데요. 이 반면 해외 주식 순매수 1위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또 2위 기업인 브로드컴 주가가 같은 기간 3%, 또 21% 올랐으니까 이 K반도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들 K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를 팔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살까요? 이 투자 선호가 갈린 이유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른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리스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세 마련용 대규모 지분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딜로 많이 부르죠. 블록딜 리스크가 국내 주식 매수 심리를 짓누르는 변수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소소한 경험담도 있는데요. 제가 올해 1월에 처음으로 다시 한국 주식을 샀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원래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어지는 거죠. 이 AI 시대라고 하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는데 이 하필 제가 삼성 주식을 산 바로 다음 날 삼성일가 블록딜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됐는데요. 이 6년 넘게 해온 미국 주식과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한국 주식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한국 삼성전자 블록딜 한번 맞았다고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냐 싶겠지만 이 개미인 제가 재벌 총수 일가의 블록딜 타이밍까지 예측하기에는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우리가 줄여서 요즘 금투세라고 많이 하죠. 금투세를 한번 볼까요? 이 금투세란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해서 얻는 수익이 한 해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 한 해에 벌어들인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의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하나로 이 금투세 도입 논의가 나왔고 또 2023년에 의회가 합의해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 반발이 워낙 많아서 2025년 내년이죠.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일단은 늦췄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반발이 많죠. 그래서 이달 말 기재부가 발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 해 금융투자 투자 차익이 5천만 원 이상 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요즘은 워낙 부동산 부담 때문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라는 게 참 중요하다 보니까 금투세가 역시 증시 하방 변수로 꼽힙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녹화 시점에서 후보자인데요. 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이달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개별 종목만 볼게요. 특히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가 장기간 정고점을 벽하지 못한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키운 배경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반려주식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이 삼성전자 주가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1월 11일 9만 1,000원에 마감해서 9만 선을 돌파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8만 원 선으로 떨어졌고요. 3년이 넘도록 9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이지 10만 전자 간단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9만 원 넘는 돈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도 있었죠. 자, 우리나라 주식 잘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재벌 일가가 자꾸 상속세 마련용이라면서 대규모 매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고금리 태세와 미중 갈등 등 각종 악재는 전부 반영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자주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어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하락, 오늘은 미국 연준금리 불확실성으로 하락, 내일은 고평가 부담의 하락 등등 악재는 다 반영하는 코스피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왔을까요? 자, 그렇기는 한데 요즘 글로벌 증시 핵심 동력인 AI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면요.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갈아타기 매매의 신중론이 눈에 띕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월가에서 추격 매수 경계론이 나왔죠. 피에르 페라기 뉴스트리트 리서치 연구원은 지금 주가에 비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내년까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달 6월 18일 역대 최고가를 찍었죠. 135.58달러를 기록해서 글로벌 시총 1위까지 올랐는데 이후부터 이달 5일까지 주가가 7%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약 9%, 1% 올랐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AI 서버 인프라 투자 붐을 따라서 고용량 메모리 특수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언제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여부와 또 현재 대만 TSMC가 독점 공급하는 AI 반도체 수주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 달 새 골드만삭스와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 등 최소 19곳의 글로벌 투자사들이 2분기 호실적 예상을 근거로 SK하이닉스 종목 목표가를 높였다고 전했죠. 시티 측은 최상단인 3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증시, 일본식 밸류업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본 증시가 과연 밸류업 정책의 효과로만 떴는지, 아니면 중국발 코로나19 대응 이후에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 더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장의 주가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